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김유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 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일간 을목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을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라고 하지만,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하죠. 화초 같은 개념이고요. 넝쿨식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식물, 뭐 호박 넝쿨도 해당이 되고, 나팔꽃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화초, 난초, 장미 여러 가지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간목은 단단하고 고든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했지만, 을목은 양류목, 넝쿨식물과처럼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어디에 있다?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하면, 을목은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간목의 용도는 제목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간목은 경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을목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관살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을목이 관살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가위라든가 이런 걸로서 을목의 뿌리를 절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시사철 뭘 쓴다?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을목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다?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목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때 태어났죠.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요. 일간이 매우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억부용신
법에 따르면, 억부영신법에 따르면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지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용신을 많이 취용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간목 같으면은 뭐 충불용금이 됐다 어찌됐건 왕하면 경금을 뭐 부득이하게라도 쓸 수 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를 갖다가 도끼로 베면 뭐 할 겁니까?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를, 그죠? 을목은 어디까지나 뭐에 유용하다? 꽃을 피우는 목화 등명에 유용하다. 그러면 선생님, 을목은 관살인 금을 절대 쓰지 않습니까? 금을 쓸 수도 있죠. 어떨 때? 금이 수를 생할 때, 여름에 4월, 5월 같은 때, 수가 용신일 때, 수가 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서 수를 생할 필요는 있겠다. 단, 묘월의 을목은 일간이 왕하더라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에 화초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역시나 뭐가 필요하다? 묘월의 을목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화사한 온기가 있어서 을목의 을목의 기운을 갖다 발산시킬 수 있겠고요. 당연히 개수로서 을목을 뿌리를 배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을목이 말라 죽겠죠. 예를 들면 병화는 있는데 개수가 없다. 양장목갈이라고 해요. 양장목갈이라고 해서 양이 너무 강한데 수가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개수는 있는데 화가 없다. 이거는 음농습중이라고 합니다. 음농습중. 이거는 뭐냐면 콩나물 같은 거예요. 물은 많은데 햇볕을 보지 못하면 콩나물 되죠. 노랗게 뜨죠. 그래서 양장목갈 음농습중하게 되면 을목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화와 개수를 아울러 써야 된다. 그래서 병화 개수를 쓰게 되면 하늘은 맑고 땅은 촉촉하게 되니 을목이 화사한 꽃을 피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중요한 건 묘월에 수를 쓸 때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천간에 경신금이 있을 필요는 없고 지지로 축토라든가 축중신금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유금 등이 지지에 있어서 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개수를 쓰는데 무토 기토가 얘를 막으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게 되면 개수만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병화까지 회강시키니까 이 또한 좋지 못하겠죠. 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유금 같은 게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묘유충이 되는 것, 연에도 유금이 있으면 이것도 좋지 못할 겁니다.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원칙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시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으로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화를 시킨다.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입니다. 기본적으로 8글자,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두루 있으면서 서로 견제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으면은 왕세가 잘 중화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보다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에서는 바로 대통령 또는 임금과
같은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간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전체를 장악하고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 여기서 좀 더 보태면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한은 차가운 곳을 말하죠. 해자 주걸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추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 미월의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뜨거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 주걸에는 춥기 때문에 화가 필요할 것이고, 4, 5, 미월의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수가 필요해서 이 한난을 갖다가 잘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겠고요.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건조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습은 너무 물기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난 조습이 두루두루 잘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중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는 것이 뭐다?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지 있는 묘목도 음목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비견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이 되느냐? 사주의 격에는 비견격이라든가 또는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단 음간이 월지가 그 음간이 속한 오행의 제왕지가 되는 경우에는, 음간 같은 경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참고로 음간은 을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기토 같은 경우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역시나 걸록격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것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또한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수가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또한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화,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걸록격,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걸록격, 개수가 자월에서 태어나도 걸록격,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고, 다 모두 공통 특징은 득력,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신을 추용할 때, 왕세를 볼 때 일간이 왕하면 뭐라 그럽니까?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왕한 것은 관성으로서 억제하는 것을 용신으로 취하고, 약한 것은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돕는 것을 용신을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취용법인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은 마찬가지로 억을 쓰는 것이죠. 왕한 것은 관살로서 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용신을 취용법을 말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은 관성을 취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상으로서 왕한 신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 순세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왕하면 경금으로서 뭐다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고요. 무토 같은 경우 왕한 경우는 간목으로서 목국도 소토에서 용신으로 취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관성을 취용할 수도 있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식상을 취용할 수도 있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단한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금을 쓰게 되면은 을목이 손상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왕하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사를 용신으로 취용하기보다는 식상인 화를 얻어서, 이거는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 을목한테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묘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금을 보기보다는 뭘 얻는 것이 좋다? 화를 얻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고, 묘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보다는 정화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를 얻는 것이 좀 더 좋고요. 묘월은 한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정화를 얻게 되면 그야말로 을목이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죠. 목화통명이 되어서 꽃을 피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묘월은 묘월의 을목은 정화를 보는 것이 진정한 목화통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묘월의 을목이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춘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춘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요. 정화로서는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서 화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형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묘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더욱더 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저께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는 양인격이 되면서 그냥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은 양인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양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그냥 비견일 뿐이고, 모광절에 을목이 다시 투출하니까 목이 좀 더 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축토를 얻었고 일지에서도 축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을축, 일축가 되는 것인데,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 진술, 충기, 토 중에서 습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토와 축토가 있는데, 축토나 진토는 개수를 머금고 있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축토만 묘월 정도에는 축토 두 개가 있는 것으로도 뭐 수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축토가 아니라 미토 두 개가 을미년에 을미일주였다라고 하면 이거 수가 매우 부족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묘월의 을목에 축토 두 개면 수기는 뭐 개까지 많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월간에 이렇게 기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오행이 두 개밖에 없죠. 물론 생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건 토 자체 때문에 토목 교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리고 묘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이기 때문에 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되어서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생시에서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 식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일단 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있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여기에는 축토와는 상관은 없지만은 자수하고 축하고 합을 합니다. 자축, 합토가 되겠죠. 재성인 토가 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축합이 저거는 건토가 된다? 아닙니다. 저건 당연히 습토가 되는 것이다. 묘월의 을목이 이제 좀 토가 좀 많아지는 경우도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못했느냐, 이제 이것이 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병화를 얻긴 얻었지만 이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 특히 이제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병화이지만 병술시가 있습니다. 병술시. 이거는 그야말로 토가 좀 많은 그런 구조인데, 이때 병화는 술에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기가 물론 이제 축중 개수 두 개 정도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요거 같은 경우 병자시는 좀 다르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운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중병화를 얻었습니다만 토가 역시나 다시 많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중병화 를 얻었기 때문에 수가 많은 이런 대운으로 흘러가는 것이 무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 보이지만, 사주 틀 자체가 그렇게 썩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주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묘월에 화를 얻어서 와간 을목의 기호를 바깥으로 발산시켜야 되는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봄에 설이 내리는 것 같다. 봄에도 이렇게 눈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을목의 새싹을 얼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진신사시는 조금 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시 같은 경우에도 묘월에 이렇게 묘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다. 그리고 결국은 화를 용신으로 추영해야 되는데 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수가 화를 갖다가 억압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갑신시, 을유시도 역시나 사주 원국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전혀 없게 되죠. 을유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역시나 이 정화도 병자시와 마찬가지로 정화가 뿌리가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이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